메리 크리스마스. 와, 이거는 많이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볼 리가 없죠. 아마 욕을 더 처먹지 않았을까요? 오 마이 갓. 안녕하십니까, 고태희입니다. 오늘 해볼 영화는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입니다. 스포일러스입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짧은 후기 감상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킹스맨 전편 1편, 2편을 보고 가야 되는지 물어보신다면은 굳이 안 보셔도 되겠다. 만약에 보신다고 한다면 킹스맨 1편을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편에서 에그씨에게 킹스맨이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잠깐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때 킹스맨의 역사에 대해서 짧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부분까지만 보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 스피노프 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킹스맨 1편과 좀 동떨어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별개의 이야기라고 봐도 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아버지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1900년대 초반을 다루다 보니까 너무 먼 얘기 같고 1편과 좀 이어지지 않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스피노프나 특별편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킹스맨 재밌게 봤냐 재미없게 봤냐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킹스맨 타이틀을 떼고 봤을 때는 정말 재밌는 영화였다, 볼거리가 가득한 영화였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킹스맨 시리즈의 이름을 붙여서 이 영화를 본다면 좀 재미없는 영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평이 완전히 갈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전 재밌게 봤고요. 대체 역사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유로도 보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킹스맨 시리즈로 놓고 본다면 장점을 많이 살리지 못한 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처음에 밑에 깔아놓던 것처럼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전 좋게 봤단 말이죠. 우리가 시리즈물들을 바라볼 때는 어떤 기대감 같은 게 생깁니다. 항상 기대감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헐크 영화다 라고 한다면은 헐크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우리 예상이겠죠. 킹스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킹스맨도 우리가 바라는 어떤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 무언가를 비껴나간다면은 많이 실망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요번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홀로 즐거운 집에라는 영화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홀로 즐거운 집에는 나홀로 집에를 계승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우리가 나홀로 즐거운 집에를 기대할 때 어떤 걸 기대하냐면 나홀로 집에 1편, 2편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진단 말이죠.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홀로 즐거운 집에에서 나홀로 집에를 찾는 것보다 그냥 나홀로 집에를 보는 게 오히려 속이 편하다. 그게 오히려 속 편한 일이거든요. 신작에서 새로운 창의력으로 리메이크해서 만든 그런 영화가 나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 2000편, 3000편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 기대감을 만족시켜주는 영화는 별로 없었어요. 킹스맨 1편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그냥 킹스맨 1편을 보시는 게 나을 거고, 좀 새로운 것을 느끼시려면 이 영화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취향이 좀 신선도의 점수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기존에 있던 것을 뒤엎는 새로운 결과를 낳는 것들이 저한테는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반전처럼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 예상했던 것을 빗나가는 게 그 쾌감이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예상한 것을 딱 비껴 나갔을 때 확 오는 그 희열 같은 게 있단 말이죠. 저는 그걸 되게 선호하는 편인데 이번 영화는 좀 다른 의미로 새로운 면을 많이 보여줬던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킹스맨 전작을 놓고 보면은 많이 실망스럽지만 새로운 것을 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는 저는 새로운 것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재밌게 봤던 것 같고, 어쩌면은 제가 좀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예고편에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예고편에서 1차 세계대전을 다룰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 킹스맨은 좀 많이 다를 것 같다, 분위기나 형식에 있어서 다르게 표현할 것 같다고 예고편에서 보여준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예상보다 좀 더 비껴나가서 저는 오히려 더 좋았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요. 기존의 킹스맨이 007 시리즈를 패러디하고 오마주했던 작품이라면 이번 영화는 아예 정명적으로 시리즈를 구체화시키고 좀 동력을 만드는 데 주력한 그런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07 패러디를 한 스파이물, 여기에 역사와 전쟁물을 섞어가지고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해서
좋았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뭐 댓글들이 어떻게 달렸나 댓글들을 봤더니만 신사가 없다, 영국의 신사다운 느낌이 거의 없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신사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주인공들이 먼저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악당한테서 배웠거든요. 맞아요. 네, 빌런이 그 얘기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사가 없고 매너가 없었던 거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댓글이 B급 개그가 없어졌다. 물론 아쉽습니다. 킹스맨은 당연히 B급 개그가 거의 절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 영화 스파이물과 역사와 전쟁을 섞은 영화에 B급 개그가 들어간다? 아마 욕을 더 처먹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잘 뺐다라는 평을 하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기존 작품은 어떤 것의 패러디나 오마주였다면 이번에는 그것의 원동력, 원인, 어떤 주제의식을 담은 거기 때문에 킹스맨 1편이나 2편에 나왔던 것들을 담아냈더라면 아마도 결과가 더 안 좋았지 않았을까. 지금보다도 더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이번에 재밌게 본 사람들도 재미없게 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좀 가른 거죠. 기존 팬들, 어떤 B급 장르를 좋아했던 분들에게는 좀 실망감을 줄 수 있겠지만 좀 새로운 면모나 아니면 전통성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어서 저 같은 사람들한테 또 좋게 또 인식을 심어주는 이런 결과가 이번 영화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서 이번에 재밌게 보시려면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욱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래서 제목이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목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 이것을 탈피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너무 심하게 박히기 때문에 아마도 킹스맨 타이틀을 빼고 퍼스트 에이전트라고 그냥 이름을 붙였다면은 아마도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퍼스트 에이전트라고 이름을 붙이고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보고 나서 맨 마지막에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라고 했다면은 아마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사람들이 볼 리가 없죠. 그쵸. 네, 킹스맨 타이틀이 없는데 안 보죠. 네, 안 보죠. 이게 마케팅과 어떤 본편의 차이, 이게 괴리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액션이 정말 좋았어요. 액션 영화라고 한다면은 액션 영화에 액션 시퀀스들이 여러 개 포진되어 있단 말이죠. 적게는 한 2개. 그 포진되어 있는 액션들이 평균치로 다 높은 거는 전 진짜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액션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이 액션 영화에서 어떤 액션 장면은 굉장히 좋았는데 어떤 액션 장면은 그냥 흐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킹스맨은 모든 액션 시퀀스들이 다 높아요. 이렇게 평균치가 높은 것은 아마도 감독의 역량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매튜 본 감독이 엑스맨 시리즈랑 킹스맨 시리즈를 계속 맡아오면서 키에스도 있죠. 이 영화들이 다들 액션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가 액션 시퀀스를 잘 다루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튜 본 감독님은 좀 액션이 모자라다 싶으면은 킹스맨 2, 그리고 액션 너무 잘한다 그러면 킹스맨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고요. 다른 감독들의 액션 좋은 영화들을 볼 바에는 그냥 매튜 본 감독의 액션들을 그냥 보는 게 오히려 속 편한 거죠. 믿고 볼 수 있으니까. 정말 그 정도로 요번에도 잘 다뤄냈다. 진짜 좋았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라스푸틴과의 대결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이게 러시아 민속춤을, 그러니까 우리가 테트리스에서 보면은 따따따라라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응용한 춤을 추는데 킹스맨 1에서 갤러헤드가 교회씬에서 하는 액션 너무 좋았죠. 뭐 그것보다는 좋았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나오는 임팩트를 가져오거나 거기에 나온 구도 없이 다른 그림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클래식, 매튜 본 감독이 음악도 잘 쓰는 감독이란 말이에요. 되게 신나는 음악과 그것들을 잘 매칭시켜서 액션을 보여주곤 하는데 이번에는 클래식하고 매칭을 시켰단 말이에요.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 라스푸틴의 그 행색, 그리고 몸짓, 거구에서 나오는 그 파워, 압도감, 이런 것들을 킹스맨과 잘 싸움을 해서 좋은 액션을 만들어냈다.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칭찬하고 싶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영국 스파이가 전쟁터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자료를 갖고 오다가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자 조용하게 새벽에 나가게 되는데 그때 소리가 들리면 안 되니까 다들 총을 꺼내지 말고 칼을 들자 이런 표시를 하면서 칼로 막 싸우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무서웠어요. 와, 이게 전 스릴러라고 생각하고 이게 서스펜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뭐 말할 말이 없습니다. 총을 쏘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소리가 나면은 분명히 총알들이 날라올 테니까 그들은 다 죽는 거죠. 무서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칼로 싸우는 조용하게 미치는 거죠. 너무 현실적이라서 네. 약간 너무 소름 돋았다고 소름 해야 되나? 돋고 현실감도 있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도 너무 좋았으며 저는 그 시퀀스를 다른 여타의 영화에서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조용히 해라. 우리가 다 죽으니까. 참나. 이해가 안 간다.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많이 놀리실 수도 있겠지만 1917 같은 장면도 나왔죠. 아마 1917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긴 한데 매튜 본 감독이 관객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아는 것 같아요. 그 장면도 우리가 1917 때 봤던 장면이고 앵글도 되게 비슷했어요. 아마 뺏긴 것 같아요. 와, 그 뒤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총 맞는 거는 이제는 일상화가 됐잖아요. 영화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총 맞는 거야 뭐 그냥 밥 먹는 거랑 똑같이 그냥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킹스맨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그 부분은 뭔가 와닿는다 그래야 되나? 그 해리가 죽을 때도, 갤러헤드가 죽을 때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놀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그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것을 그냥 꾸밈없이 보여주는데 많이 놀랐습니다. 슬로우까지 줘가지고. 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 팔을 이렇게 올렸잖아요. 오 마이 갓! 맞아요. 손흥민이 골 못 넣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스쳐 지나갈 때 그런 느낌으로 으아! 이렇게. 그리고 비행 액션도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비행기의 어떤 규모라든지 낙하산의 어떤 그 허술함 이런 것들이 잘 산 상태에서 거기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막 돌아버리는데 그 낙하산 펼쳤을 때도 옆에 막 비행기가 계속 맞아요. 같이 있잖아요. 같이 돌잖아요. 너무 긴장감이. 그러니까 영화는 기본적으로 재밌으려면 긴장감을 탑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긴장감이 있어요, 이 영화에는. 너무 재밌었고 거기다 또 절벽신. 맞아요. 정말 그 사냥은 정말 최고였어요. 최고였고 그 사냥을 따라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 그것도 너무 긴박감이 너무 들었고 우리가 클리프행어에서나 느꼈던 그 산속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 그런 것들을 이번엔 또 느낀 것 같아가지고 쫄깃쫄깃했습니다. 1편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타격감도 있었고요. 리듬감도 있고요. 음악을 잘 섞어내고요. 거기다 긴장감 생기죠. 소품과 도구를 활용할 줄 알죠. 그리고 어저께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트릭스에서는 제일 중요했던 게 포인트 액션이 없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킹스맨에서는 포인트 액션이 다 있어요. 매 장면마다 다 있어요. 그냥 잘한다 그런 말밖에 나오지 않는 액션들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 영화를 대체 역사 작품이라고 봐도 된다는 점이죠. 그런 게 사실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킹스맨 1, 2편을 봤을 때 느꼈던 재미 중에 하나는 B급 장르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B급 장르를 요번에는 빌런에게 좀 투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B급 개그를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설정에 있어서 B급으로 갖다 놓은 거죠. 레닌이나 뭐 히틀러나 라스푸틴 같은 사람들을 어떤 단체, 모임이 있는 것처럼 아예 표현을 해버렸잖아요. 요런 어떤 재미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가짜고 상상력이 동원된 대체 역사물이지만 역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저는 세계사를 잘 몰라가지고 저도 보면서 이게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어떤 패러디를 하고 있구나. 물론 이것을 다 옳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당연히 상상의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되게 고증도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라스푸틴 예를 들어봅시다. 라스푸틴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190 정도의 키에 얼굴도 막 그 장발하고 있고 수염 덥수룩덥수룩하고 완전 무슨 그지처럼 생기는 징그러. 근데 실제 라스푸틴 사진을 보면요 똑같이 생겼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암살 시도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암살자들이 케이크에다가 청산가리를 실제로 넣어서 먹였다고 해요. 근데 그때도 많이 놀랐던 게 이걸 먹고 죽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도 그것을 패러디해서 난 아침마다 독을 먹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너무 웃기죠. 직접적인 개그는 아니었는데 간접적으로 저는 되게 웃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죽은 것 같이 표현이 됐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킹스맨들을 덮치잖아요. 실제로 암살자들이 라스푸틴을 쐈는데 맞았대요, 총에. 근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함성을 질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치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사인이 총상에 이은 사망이 아니라 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익사까지 표현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은 역시 감독이 재치가 있다. 각본 쓰는 재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들었지 현대에서는 암살자가 정말 있다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쵸.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펼쳐졌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킹스맨이 했다고 가정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재밌고, 그리고 라스푸틴은 실제 수도승이었다고 하고 니콜라이 2세 아들을 구하게 되면서 실제로 비선실세가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진 인물인데, 그것도 잘 표현한 것 같죠? 난 이런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진짜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킹스맨의 정신을 이으려고 스승과 제자의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스승과 제자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정해놨던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도 1편에 이어서 비슷한 맥락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설정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관계들이 옆에 주변 인물들, 막 유모라든지 그리고 집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킹스맨이 되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재밌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리고 킹스맨은 뭐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를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드명도 영국 기사다 보니까 갤러헤드라든지 파시벌이라든지 뭐 아서 뭐 이런 명칭들을 쓰잖아요. 여기서 원탁의 기사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맨 마지막이 돼서야 킹스맨이 완성이 되는데, 부여받는 인물들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갤러헤드는 유모가 갤러헤드가 되거든요. 맞아요. 갤러헤드의 역사를 보면은 미소년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서 여성으로 해도 무방한 거죠. 전 이런 게 재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탁의 기사를 더 잘 아시는 분들은 이 킹스맨이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멀린도 여기서 집사로 나오지만 여기서 조언자처럼 나오거든요. 원래 멀린이라는 인물이. 이런 관계들도 한번 따져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한 명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누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명 딱 있었을 거예요. 기억나요? 네. 그 배우가 스탠리 투치라는 배우인데, 스탠리 투치가 맡은 역할이 베디 비어였는데, 이 베디 비어가 누구냐? 미국 대사라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영국과 미국이 어떤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대사가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편집이 된 건지 안 편집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편집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스탠리 투치는 아마 다음에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편만 봤을 때는 1편과 2편 그리고 너무 선조격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리고 너무 스핀오프의 작품을 만든 것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렇거든요. 1편, 2편은 패러디의 상징과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번 작품을 통해서 시리즈를 계속 이어나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900년대 초, 1900년대 중반, 1900년대 후반, 그 다음에 200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점점 킹스맨 1편에 가까워지는 작품을 만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가서는 이건 이어지는 이야기야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스피노프처럼 보인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킹스맨 배우들이 너무나 유명하고 몸값도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또 다른 킹스맨의 어떤 한 뿌리? 그런 거를 만든다는 의미로서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패러디의 일종의 영화였다가 그게 뿌리가 생긴다는 거, 전통 이런 게 생긴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원래 허상인 작품이 근본이 생기는 거거든요. 영혼만 있던 것이 신체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허상만 있다 보면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요, 중심도 안 잡히고요, 다른 사람이 감독했을 때 완전 날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을 잡고 상품성을 만들어 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 결단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높게 산다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편에서 미국 스테이츠맨이 생기잖아요. 나중에는 한국의 코리안맨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진짜 뭐든 다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근본이 생기면 각국의 정상들이 킹스맨의 역할을 맡았다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나라에 그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3편, 4편, 5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없을 때 그걸 만들어내는 것은 뿌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설정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도 1900년대 중반에 근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노웨이 홈이 탄생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이게 되게 칭찬할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팡! 자, 그러면은 아쉬운 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는 킹스맨이 없다는 거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저도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킹스맨 1편, 2편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 특히 킹스맨은 B급 유머가 정말 대단하고, 어떤 게 B급 유머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뭐 개그, 뭐 말로 하는 개그나 몸으로 하는 개그도 있을 수도 있지만, 사무엘 잭슨이 빌런으로 1편에 나오잖아요. 빌런이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나는 살인이 싫어, 맥도날드를 먹는 빌런은 없단 말이죠. 여태까지 없었어요.
저는 그게 바로 B급 유머의 어떤 기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보여줬죠. 그리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랜슬롯, 킹스맨의 기사가 처음 시작 한 5분 만에 죽어버리죠. 맞아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 한 방에 죽은 거예요. 그것도 반으로 쪼개져서. 전 이런 개그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이런 것들을 기대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실망스러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너는 요번에 탄생이 되는 거고 신사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잔인성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B급 코미디의 어떤 장르 중 하나가 좀 잔인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드풀이나 이번 영화 킹스맨 1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정말 잔인하거든요. 전 이런 데서 코미적인 요소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잔인함을 좀 덜 하게 보여줬다?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자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도 청소년 관람 불가예요. 청소년 관련 불가 영화인데 좀 그래도 잔인함을 좀 덜어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도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최신식 무기가 많이 등장했는데 이것도 아마 007의 패러디의 연장선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킹스맨 1편에서는 계속 그런 것들을 내보냈지만 요번에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또 나름 하려고 했다고 생각했던 게 낙하산이었거든요. 낙하산이 그 당시에 없으니까 그렇게 박스처럼 접어가지고 맞아요. 넣었겠지요. 예. 좀 리얼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저는 그래서 뭐 그래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네. 자기들이 장점을 모르진 않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킹스맨이라는 작품이 기본적으로 인식이 테런 에저튼과 콜리퍼스가 나와야 킹스맨이다 라고 인식을 다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에서 많이 실망들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콜리퍼스랑 테런 에저튼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더 구체화하자면 테런 에저튼보다 에그씨보다 콜리퍼스, 갤러헤드가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갤러헤드가 나오지 않은 킹스맨은 킹스맨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요. 콜린 퍼스가 킹스맨을 이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한다면 또 상품화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미래를 그려가는 것보다는 과거를 그리는 것도 상당히 재밌겠죠. 1편을 보면은 그 콜린 퍼스가 영광의 순간들을 다 벽에다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그 사건들을 영화로 만나볼 수 있다면 우리는 참 행복하겠죠. 아마도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닐까, 이 과거로 가는 행태를 보여준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측을 해보고요. 이 콜린 퍼스가 영화로서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작은 소재들은 드라마로 푼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엄청.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발판을 마련한 것이 아닐까. 아하. 그러기 위해선 킹스맨이 이번에 좀 성공을 해야 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어쨌든 우리가 기대하는 킹스맨은 없었다.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전개가 좀 빠르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세계 1차 대전을 다루기에는 2시간이 짧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것을 어떤 개그로 비유하고 코믹적으로 묘사하고 간추려서 잘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빠르다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 미국이 영국을 도와야 되는지 뭐 이런 관계들이 말로만 설명이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각자의 캐릭터를 담아내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분명히 설명하는 기간이 많이 짧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큰 사건을 간단하게 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 별점 매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비교 대상을 어떻게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평점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1편 같은 경우에, 킹스맨 1편 같은 경우에는 4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2편 같은 경우는 2.5점을 줬거든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킹스맨에 놓고 본다면 아마도 실망스러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뭐 다른 영화, 젠틀맨이라는 영화가 있지만 가이리치 영화에, 근데 그 영화를 배제하고 그냥 이름만 딸게요. 아마도 이 영화가 젠틀맨 이나 잉글리시맨이나 다른 맨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결과는 받지 않지 않았을까, 사람들의 이런 욕들을 먹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 단편적으로 이 영화만 봤을 때 제 점수는 3.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잘 만들었어요. 근데 잘 만들었어요. 뭐 3.5점 좀 과한 게 아니냐, 저도 좀 과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킹스맨 1편보다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2편보다는 너무 좋았어요. 2편이 너무 망작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중간에 있는 위치에 놓고 싶었고 3점에서 3.5점이죠. 그러면 이 매튜 본 감독의
어떤 기본기를 저는 응원하는 차원에서 전 점수를 좀 더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리즈물을 계속 좋은 평점으로 가져가기란 쉽진 않습니다. 근데 매튜 본 감독은 그냥 기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뭘 만들어도 킹스맨 2보다는 낫겠지. 뭔가 이런 기대감들이 있어서 그런 점을 좀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서 좀 점수를 좀 높게 줬습니다. 시추님은 몇 점이요? 저는 3점이요. 3점. 네, 요 사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자,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요 영상 준비되어 있고요. 요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크리스마스 영화니까 요 영상 봐주세요. 예, 요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